인사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소비자정책부 남영무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금소법 처음에 시행 초기에 와 이거 하면 큰일 났다 이런 내용들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똑같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이 내용은 현대해상 전 임직원 그리고 전 하이플래너 분들 다 공이 교육을 하고 있고 했고 이미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결국은 최근에는 고객들 민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민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데요. 법은 누구를 보호할까요? 법은 자, 마음이 하는 우영우입니다. 우영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2화 정도에 나오는데요.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우리가 지켜볼 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민식이법. 언제 실행이 됐냐면요. 20년 3월 25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스쿨존에서 더 이상 민식이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중처벌에 관련된 법이 생겨났고요. 또한 학교 앞에는 CCTV, 그러니까 우리가 과속 카메라죠. 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횡단보도와 그리고 과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그 법입니다. 이 민식이법에도 마음을 담고 있죠. 원래도 있는 법에서 더 이상 스쿨존에서 민식이 같은 아이가 나오면 안 되겠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많이 예전에도 들으셨지만 라임이라든지 DLF라든지 이게 뭐였죠? 이제 은퇴하신 분께서 난 그냥 안전하게 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도록 내 재산을 좀 잘 보관해 달라. 그랬더니 이거 금리가 좋은 상품입니다 해서 가입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거는 뭐 원금이 막 손실이 나가지고 찾으러 갔더니 원금이 없습니다. 10%입니다. 이랬던 거죠.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돼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인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런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제는 뭐 보험이건 뭐 큰 사고는 안 치지만 민원 수량으로 절대 수량으로 제일 많은 보험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크게 빵빵 터지는 은행 펀드, 대출, 신용카드까지 묶어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말 그대로 보험 소비자, 펀드 소비자가 아니고 전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는 어떤 금융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한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영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요. 우영우에 이런 게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게 정말 판사가 보는 마음에 따라 죄가 바뀌는 거거든요. 죽일 마음이었어. 다쳤는데 이거는 판사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이거 죽일 마음이었어. 살인 미수죄가 되고요. 그냥 너 한 대 일단 한번 맞자 그냥. 마동석이죠. 그냥 일단 한번 원펀치 쓰리강냉이 이런 거였다. 그러면은 이제 상해죄. 그다음에 때려준 그냥 일단 한번 일단 맞아라. 다리몽댕이 이런 폭행 치세죄가 되고요. 그냥 실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자, 우영우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현대해상도 마음이 하기 때문에 보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사랑하는 현대해상 캐릭터죠. 자, 보험도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보장이 바뀌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망보장. 저는 그 가족사랑이라는 우리 보험의
절대 주제가 있잖아요. 전 약간 이 사랑이라는 건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가 가입한 모든 보험은 어린이 보험이다. 실제로도 회사 다니면서 쭉 보면 암진단금 받아서 뭐 하셨나? 물론 치료비도 일부 쓰시지만 애들 대학 갈 때 못하고 결혼할 때 못하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망보장도 만약에 자녀가 한 10살 정도다 그러면 아 내가 30살까지는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이제 한 20년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뭐 가족들한테 별다루 뭐 남기지는 않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각각이 보면 다 머리 위에 마이너스를 달고 다니지 않나요? 대출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럼 내가 그래도 혹시라도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그래도 내 가족들한테 빚은 남겨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기보험으로 그럼 저렴하게 또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있고요. 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상해보험. 예, 상해 후유 장애 많이들 우리가 관심 갖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제가 아들이랑 농구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아빠 닮아서 운동신경이 좀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농구공을 빡 받았는데 예, 금이 살짝 가면서 병원을 갔고 진단서를 냈더니 상해보험금. 그래서 아들이 다쳤는데 예, 저를 위해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해라는 건 내가 아프고 내가 다치는 거잖아요. 운전자 보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들 해서 그리고 때가 만약에 정말 뭐 절단이든 뭐 후유장애가 있다라 그러면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내가 보험에서 좀 커버해 준다라 그러면 정말 많이 위안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족력을 생각하는 마음은 질병보장. 예, 저는 어머니께서 고혈압, 아버지께서 당뇨 맏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갖고 제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은 건강해요. 학교 다닐 때도 엄마 아버지 말 안 듣더니 그것도 안 쫓아갔는데 저는 예. 그러니까 질병을 쭉 보험회사 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냥 고혈압, 부모가 고혈압, 당뇨, 집에 좀 암 환자가 있어 그쪽으로 폐질환이 있어 그러면 좀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실수였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아닐까 싶고요. 현대해상 지금 보이시는 그 글꼴체는 다 현대해상 마음체, 마음체로 이렇게 두 가지 글꼴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현대해상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법을 아는 만큼 보호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결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많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라는 건데요. 자, 금소법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냐? 자, 우리는 사실 청약의 철회가 나왔을 때 보험회사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뭐야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이러셨지만 이제는 이 말은 철회라고 쓰지만 실제로 뭐죠 얘는? 반품이야 반품. 내가 그냥 변심. 사유는 그냥 고객 변심이죠. 그냥 나 싫어 해봤는데 그냥 안 할래. 이런 거죠 반품. 물러줘. 이게 이제 청약의 철회란 말이죠. 금융으로 왔을 때. 우리는 원래 30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진짜 사고 쳐서 이 법을 탄생시킨 펀드, 왜 7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얘도 어쨌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일이네. 그럼 우리 고객들한테 이거는 알려주셔야죠. 내가 펀드를 가입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7일. 그냥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반품 조항이 생겼다는 거죠. 뭐만요? 보험만 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전 보정이 생겼다. 자, 거기다가 대출 보시면 14일. 네, 대출도.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유머 있지 않습니까? 4천만 땡겨줘. 내가 정말 4천만 원 필요해. 씁니다. 근데 한 열흘 지났는데 반품해야 될 것 같아. 반품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금융 소비자, 그쵸? 보험 소비자, 은행 소비자, 대출 소비자가 아니에요. 금융 소비자. 하나의 금융 소비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금융을 내가 가입을 했던 나중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해봤는데 집에 갔더니 좀 생각해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그냥 취소하고 싶어. 반품하고 싶어. 물러줘. 이게 가능하도록 한 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죠. 그래서 은행하고 뭐 카드사 이런 데들은 대출하는 데들은 이제 난리가 났었죠. 많이 힘들었죠. 최근에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 금소법은 용어 자체가 보험이라고 안 하고요. 보장성 상품이라고 하고 투자성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출성 상품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예금성 상품이 있는데 예금성 상품은 원래 상품이 원금 보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깨면 이자를 안 주는 거지 원금은 무조건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성은 철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을 하게 되는 깼을 때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에 반품 조항이 생겼다. 이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모르고 계셨다면 앞으로 내 고객들한테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질문이 많이 들어요. 약관대출 청약이 될까요? 청약 철회가? 그럼 약관대출은 보험인가요? 대출인가요? 대출입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가 됩니다. 그럼 약관대출 청약 철회 왜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관대출 낸 돈이 아까워서?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원래 나 이번에 집을 사면서 1억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대출받기로 했는데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약대를 한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은행에 1억을 내놔라. 원래 오늘 1억 주기로 하지 않았는데 은행에 못 준대. 은행 직원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제 현대해상에서 약관대출 1,000만 원 받았어. 어머! 어떻게 알았지? 다 나옵니다. 이제 금융거래할 때. 그러면서 1억을 대출해 줄 수는 없는데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대해상에 받은 약관대출이 아직 14일 이전이니까 걔를 철회해라. 청약 철회해라. 그러면 1억을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보험회사로 달려와서 약대 청약 철회해 주세요. 그래서 금소법 초기에 정말 융자부 직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약관대출이 뭘 왜 청약 처리를 해달라고 하느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지급했던 그리고 한 수백 건 정도 지금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소법, 아까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날짜는 이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금소법 위반으로 민원을 내셨는데 동일한 날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3월 24일 날 들어왔고요. 하나는 25일 날 들어왔어요. 똑같은 민원이거든요. 근데 느끼시겠지만 25일은 엄격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소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보상이 그 민원을 해결해 줬는데 24일 날 온 건 기각 처리했습니다. 우리 그 금소법 아니다. 그때 금소법으로 그걸 해결해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약관대출 당연히 이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약관대출은 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이라도 약관대출은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계약 상관없이 약관대출한 거는 14일 이내에. 며칠이요? 대출은 14일. 뭐 우리 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펀드는 7일. 보험은 30일. 보험 중에서도 TM으로 가입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45일. 네, TM의 65세. 이렇게 되죠. 요게 반품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청약 철회가 다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넘어갔다 말씀드릴게요. 청약 철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전문금융소비자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있던 개념입니다. 전문보험계약자. 그때도 청약 철회가 안 됐죠. 자, 그래서 일반 금융소비자랑 전문 금융소비자랑의 큰 차이는 청약 철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써 이제 몸이 좀 굳으시죠. 몸이 굳으시는데 그래서 몸 좀 움직이시고. 자, 얼마나 굳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팔짱 끼신 다음에 목 한번 돌려보세요. 어디까지 보이나? 이 정도 보여요. 이 정도. 몸 본격적으로 해야 돼. 몸 좀 풀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깨도 좀 풀고. 이제 법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벌써 졸리셔. 혈액순환 좀 해야 됩니다. 팔도 좀 쳐주시고. 자, 깍지도 끼시고. 자, 왼쪽. 오른쪽. 뒤로. 자, 어깨도 좀 살짝 돌려. 천천히. 한 10번 정도 돌려주시고요. 뒤로도 또 돌려주시고. 자, 요 정도만 풀었는데 더 풀면 더 팔짱 끼신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몸. 아까보다 목이 확실히 많이 돌아가지 않나요? 졸리실 때는 지금 몸 추셔야 돼요. 아까보다 많이 보이지 않나요? 오늘 교육은 원래도 영업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요만큼의 시각을 조금 더 보여드린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금소법에서는 모집인한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고지의무. 그래서 민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몇 지점장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고객이 협박을 하는데 플래너분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 출근 못하겠다. 뭐냐? 내가 금소법에 모집인의 고지의무라는 사항이 있는데 나 증표도 제시받지 못했고 고지의무를 못한 채 계약을 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물어내라. 말씀드려서 제가 가볍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냥 민원을 넣으시든 뭐하든 맘대로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모집인의 고지의무 사항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현대해상은 이 상품 설명서에 이 9번 나중에 이제 상품 설명서 뽑아보시면 보세요.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놔서 여기에서 고객이 본인이 예로 체크를 안 하면 계약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난 거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증표, 모집종사자 등록증. 모집종사자 등록. 내가 자격을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처럼 금소법 시대에는 이거를 종이로 들고 다니기 귀찮으시면 사진 찍어서 내가 판매하기 전에 나 판매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고지의무의 1번.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현대해상 상품인지 어디의 상품인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속인지 여부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한 개의 직접 판매업자만을 중개하는지 여부. 근데 글로벌 금융 판매니까 저희는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모집인입니다.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계약 체결 권한은요, 없어요. 계약 체결 권한은 없다. 왜냐, 우리가 보험은 청약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고객한테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청약을 올리면 회사가 체결하는 거지. 체결 권리는 없고, 손해배상 책임 44조, 45조의 금소법으로 고객님 믿고 하세요. 금소법으로 고객님이 만약에 손해를 보셨으면 보험회사랑 저랑 다 해서 어떻게든 손해배상을 해드리겠구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44조, 45조예요. 이런 걸 앞에 얘기하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정보보호, 개인정보는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상품 설명서 출력하시면은 훨씬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고객이 설명했는데도 나 설명 못 들었어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고객님 그때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고지의무는 요렇게 패스. 근데 만약에 내가 모집종사자 등록증이 뭐예요? 증표 제시가 뭐예요? 모르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금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전문금융소비자도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이제 금소법의 핵심은 이 설명의무. 뒤에서 이제 6대 판매 원칙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얘 중에 원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이 설명의무 하나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설명의무 위반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이것만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오늘 성공적인 강의를 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소법에서 전문금융소비자가 있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일반금융소비자는 말 그대로 일반 소비자죠. 그리고 뭐 법에 보면 뭐 한국은행 뭐 많아요. 근데 이 세 분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 금융소비자로 전환이 돼요. 우리만 안 돼. 예, 전환 불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금융소비자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하신 게 있어요. 청약 철회가 안 되는데 아까 약관 대출은 돼요. 약대 돼. 왜 돼요? 약관 대출은 대출성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장성 상품, 보험의 전문금융 소비자지 대출 펀드의 전문금융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펀드도 청약 철회되고요. 약관 대출도 14일 내에 청약 철회가 됩니다. 뭐가 안 돼요? 보험은 안 돼. 네, 보험은 안 됩니다. 그리고 6대 판매 원칙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적합성하고 적정성은 보험에서는 변액만 해당이 돼요. 근데 변액은 어차피 막 서류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적합하냐, 적정하냐 이런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탑으로 하나 남는 게 대부분의 보험에서 설명 의무만 남아요. 자,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는 적용 다 받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 실제로 민원인데요. 청약 철회가 안 되니까 이 모집인 분께서 민원 많이 넣으세요. 왜 난 청약 철회가 안 돼? 왜 내가 현대해상 근무하지만 삼성화재 하나 들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철회하는데 왜 안 돼요? 왜 저희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전문금융 소비자이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뭐에 대한? 보험에 대한 청약 철회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뭐가 문제인데? 뒤로 빠질게요. 자, 무시무시한 단어죠. 위법계약 해지. 근데 놀랍게도 보험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0건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특히 손보 쪽. 자, 왜냐면 이게 딱 되는 순간에 회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고요. 모집인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판매는 7천만 원, 개인은 3,500만 원까지 돼요. 그래서 위법계약 해지가 아직 없어. 그럼 어떻게 해줘요? 네, 우리가 금소법 위반했어. 그럼 다 어떻게 해줘요? 보험사들이 취소해주죠. 취소권이 엄청 늘었어요. 금소법 시대에. 계약을 내가 어렵게 해놓고 고객이 나 이거 취소하고 싶어. 뭐로 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한다. 자, 근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오케이 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령을 봐야 돼요. 법은 법 조항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분쟁이 됐을 때. 자, 법은요, 보통 3단, IU도 아니고 3단 고음도 아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요. 감독 규정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행령 만들어 놓고 감독 규정하면 이게 딱 하면 공포가 끝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금소법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통령 시행령이죠. 시행령 14조에 보면은 뭐냐?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19조 1항에 따른 설명한 사람의 서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이다. 그럼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니 누가
아이, 그 사인 안 하면, 서명 안 하면 스캔도 안 되고 계약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명서는 그런 설명서 아니에요. 계약자예요. 계약자예요. 고객이 집에 갖고 있는 계약자용 상품 설명서에 내 서명이 없으면 그게 뭐다? 뜨고요? 설명이면 위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위법계약 해지 받으면 안 되니까 계약 취소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보험 모집자 확인안이라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상품 설명서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다, 막. 그럼 전자서명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이 설명 의무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핵심은 우리나라 법에 없었던 입증을 누가 하느냐? 입증을 보험사에서 하라는 거예요. 고객이 안 하고. 우리가 이제 급발진이나 이런 게 해결 안 되는 게 뭐예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내 잘못이 없음을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자서명권이다. 근데 고객이 상품 설명서를 갖고 와서 집에 있는 상품 설명서 꺼냈더니 모집인의 서명이 없네. 설명임의 위반이니까 돌려줘. 이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죠? 전자서명 계약인 경우는 전자 로그를 찾아서 법원이랑 금감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했으니까 여기에만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야. 이렇게 판정을 내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자서명 계약이 아니라 그냥 청약서 출력권이라고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서명이 없으면 이거 들고 가서 설명의무 위반이니까 계약 나 금감원 민원 넣을 테니까 민원은 100%예요. 100%. 법 조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심지어 얘는요. TM도 제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금소법 시작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TM인 경우는 전자적 방법으로 오히려 TM은 여기에 다 찍혀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현대해상 TM을 가입했다? 그러면 2021년 3월 25일 계약부터는 여기에 전자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오프 계약은, 대면 계약은 이렇게 하면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해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특히 청약서류 출력권, 전자청약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여기다 서명하셔야지. 이거는 막 두고두고 몇 년 지나서라도 그 증권은 다 집에다가 어쨌든 보진 않지만 예쁘게 다 책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다 서재에 꽂혀져 있잖아요. 근데 몇 년 지났는데 당장은 몰라요. 몇 년 후에 그래 나 그때 그 사람이 서명 안 했던 것 같은데 해서 일단 민원 넣었는데 전자서명권에 청약서류권에서 회사가 입증을 못해. 그럼 우리는 몇 년 후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위법계약 해지로 가든가 안 가봤던 길을 가든가 현재 기준으로면 청약 철회를 해줘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오늘 성공적인 수업이 됐다. 요만큼을 보여드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말고 진짜 대박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의 90%, 10건 중에 9건. 무슨 회사가 있나 봐요. 이제 아예 민원 내용에 감독 규정 22조를 얘기를 해요. 이제 아예. 참 고객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 금소법 감독 규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죠.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화상으로 하는 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입증 책임 회사인데 만약에 우리가 화상으로 녹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용량이 어마무시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관을 해야 우리가 입증 책임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보관해야 돼요? 계약 끝날 때가 100세까지. 그럼 보험회사는 서버를 만들다가 비용이 넘쳐서 회사 망하게 됩니다.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화상이나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만나야 돼요. (19조가) 설명 의무입니다. 민원이 안 만났어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계약을 했고요. 카톡으로 사인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이분 금소법 설명의무 위반이니까요. 당장 계약을 원상복구해 주세요. 실제 민원 내용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넣잖아요. 금감원은 취소해줘라. 너 왜냐? 감독규정 22조에 위반하지 않았냐. 자, 그러면 이제 모집인으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아니, 고객 말만 듣고 이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코로나 시대야. 아, 누가 요즘 시대에다 카톡으로 계약 체결하지? 누가 사람 얼굴 보고 계약 체결하냐? 이러면서, 네, 그런 거예요. 안 만났다? 모집인도 인정해요. 고객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 요즘 누가 직접 와서 사인 받냐고. 네. 자, 이 설명 의무는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체결 전에 반드시 1회 이상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청약할 때 딱 대면에서 사인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그 상품에 대해 설명했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승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약이 있는데 바꿔 탄 거니까 쉽잖아요. 철회해서 넣으면 되니까 다 이걸로 걸려요. 고객들이 이걸로 넣어. 그럼 이건 입증은 누가 해줘요? 모집인들이 입증을 해줍니다. 아, 네, 안 만났어요. 그래? 금감원에서 위법계약 해지를 해주던 청약 철회를 해주던 너네가 위반한 사실이 맞으니까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하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 이 설명 의무는 입증 책임이 판매자한테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교육을 잘 듣신 현대해상 일부 모집인들께서는 셀카를 찍어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도 많이 했어요. 딴소리 못하게. 만나는데 안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람이 사이가 벌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험회사는 중립을 지킵니다. 절대 민원인 말만 듣지 않아요. 취소가 됐던 사례는 100%다 모집인이 네, 안 만나는데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거의 다 이런 건입니다. 이번 건 이후에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돼 있고요. 어쨌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는 TM을 제외하고는 대면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이걸 아니게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걸 갖고 오시는데 그거는 아니어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화상 채팅을 하면 그걸 다 계약 종료할 때까지 그 상담한 내용이 다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장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예요. 분명히 자 설명 의무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퍼펙트 플러스 담보가 100개잖아요. 100개를 다 설명해야 돼요.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내용화했고 하게 되면 우리가 TM이 된다니까요. 다다다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장하는 방법은 보험회사에 절대 유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엄청 불리해져요. 그러면 상품이 담보 1개, 2개인 그런 상품만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44조 아까 고지의무에 있던 44조 여기에 19조 설명의무라는 거죠. 19조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이 없으면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명서를 쓰던 뭐 하든 최근에 이제 이런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람회에서 어린이보험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한 달 넘어서 계약이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고객이 금소법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취소해달라 그랬어요. 당연히 저희가 아니다. 그건 체결 전에 대면을 했지 않느냐. 근데 금감원은 한 달이 너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다 그동안 까먹었을 거다. 설명의무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대면 의무.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실손 하나인데 뭐 울릉도에 있어요. 그냥 계약하는 거죠. 그냥 취소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안 만났으니까, 나도 법을, 급한데 일단 횡단보도 건너서 무단으로 딱지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계약이든 고액 계약이든 이런 것들은 대면을 해놓고 대면했다는 나름의 내가 뭐 셀카드 뭐든 해놓으셔서 대응을 해놓는 게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이거에 대한 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인 고지의무에 있는 44조와 45조는 44조는 이제 모집인에 갖고 있는 거, 45조는 직접 판매업자. 직접 판매업자 뭐죠? 현대해상 같은 애죠. 원수사들. 그래서 구상 들어오잖아요. 구상을 왜 해요? 먼저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수사에서 물어주고 과실을 따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45조다. 이것도 고지의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설명의무처럼 계약 취소해주고 이런 거 설명의무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해피콜 완판 모니터링 또 현대해상 완판 모니터링 또 불만 많으시죠. 저희 부서가 또 그거 하는 부서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생보 변액보험 파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육지선다, 칠지선다 막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 봤어요. 당연히 이 금감원에서 이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완판 모니터링 한계는 사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리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잘했다고 해도 설명의무 위반을 어떻게 하지 못해. 내가 대면을 못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만나고 와야지. 안 해요. 계약 체결 전이에요. 그런 거긴 하지만 얘는 뭐로 하는 거죠? 평상시에 설명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현대해상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핵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에 조금 풀었지만, 그리고 앞에 거냐 뒤에 거냐 물어보면 완판 모니터링 현대해상 항상 기호 2번 두 번째 게 답이다. 뭐 이런 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전화 모니터링은 무조건 전화 모니터링 해야 되죠. 이거는 보호목 감독 업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도 금소법만, 왜냐하면 금소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지 나머지 관련된 거는 다 보호목법에 있잖아요. 보호목 감독 업무 시행세칙에 65세 이상은 무조건 전화 모니터링 해라. 또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중복해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또 잠깐 그분을 만나고 오셨다면 다시 몸을 좀 푸신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소법이라는 건 6대 판매 원칙이다. 6대 판매 원칙도 권유와 광고로 나뉜다. 권유는 뭐냐?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 이러면 권유예요. 이 권유예요. 광고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한테. 이러면 이제 이걸 위반했다고 허위가장 광고. 이걸 왜 나눴냐? 위법계약 해지. 아직은 없어요, 보험에. 근데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과태료 과징금. 사실 과태료 과징금은 여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법계약 해지예요. 요걸 위반했을 때 위법계약 해지. 그러니까 변액보험을 판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변액보험은 워낙에 이거 서류가 많기 때문에 크게 위반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여중에서 불공정 영업행위는 뭐다? 대출하고 보험하고 연계해서 판매하는 꺾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꺾기 할 일을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거든요. 크게 영향이 없고. 설명의무다, 다, 대부분. 이건 미리 설명드렸고. 뒤에서 얘만, 부당권유행위, 향후에 민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착이 된 게 뭐 있는지를 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부당권유행위 준수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권유와 관련된 5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이 된다. 이게 요 장표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수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적합성, 뭐 변액보험에만 해당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적합한 상품을 하게 해라. 그 적합성하고 적정성은 똑같은데요.
적합성은 권유가 있는 거고, 아까 권유에 넣어놓고서는 여기서 말하는 권유는 모집인의 권유. 이건 권유가 없어요. 모집인이 없는 거예요. 모집인이 없는 거, 적정성은. 인터넷이라든지 CM이라든지 적정성 모집인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 의무,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확인도 받아야 되고요. 설명 의무에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설명 전에 설명서를 먼저 줘야 돼요. 뭘 주고 설명해야 돼. 아니면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설명 의무가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의무 진짜 두렵습니다. 앞으로 얼만큼의 또 우리를 괴롭힐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는 꺾기 금지라고 말씀드렸고, 부당권유행위랑 허위가장광고 금지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소법에서는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용어로 따지면은 현대해상처 원수사를 직접 판매업자, 그 다음에 나머지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험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라 나가고 판매 대리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부당권유행이랑 허위가장광고 금지를 제가 묶었는데 둘이 좀 비슷해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안 맞는 걸 비교해 줬어. 이런 게 이제 그거예요. 막 자료 이런 거예요. 그게 광고로 해서 위반하게 되면 허위가장광고 금지고, 설명하다 위반하게 되면 부당권유행이 금지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는 고객 전달 자료는 반드시 회사의 심의필, 글로벌 금융 판매 준법 심의필이든 원수사의 심의필이든 이것만 이제 해라. 왜냐? 나중에 너 부당권유해서 이거 분명 현대는 10,000원인데 딴 데는 5,000원이라 그래, 50,000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걸 만약에 썼다고 치면요, 그게 증거 자료가 돼요. 그 증거 자료를 갖고 가서 부당권유했어 하게 되면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지 방해. 옛날에는 암, 당뇨 괜찮아요. 말씀해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부당권유행이 위반이 된다. 옛날에는 내 고지 의무 사실 숨겨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절대 증거를 남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허위가장광고 금지는 이 증거를 어디다가 인터넷상에다가 광고할 때는 반드시 심의필을 받아라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이제 좀 마무리해야 돼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육 온다 그러니까 이제 금소법 개정이 공포가 됐어요. 어제 7월 11일 시행은 10월 12일부터 됩니다. 10월 12일부터. 자, 내용은 빨리만 말씀드리면 모집종사 등록증 반드시 보여줘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상품 판매할지 알려줘라. 원래 금소법에 있던 거죠. 그 다음에 두나콜, 연락하지 않는 해달라. 그 다음에 야간 연락 금지, 밤에 하지 말아라. 단 고객이 요청할 땐 된다. 현대해상 미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9번 밑에 있는 마지막에 방문 판매 관련 확인서에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반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절차를 받아라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놨다? 이미 계약서를 수령 확인서를 이미 금소법 시행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금소법이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 배운 내용만 숙지하시고 대비하셔도 민원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잘못하게 보험을 가입했다거나 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